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15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있었죠. 벌금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 판결문을 가만히 뜯어보면 왜 이렇게 150만 원이라는 그 벌금이 나왔을까? 뭐 이런 부분. 물론 그 김혜경 씨가 100만 원을 받냐, 150만 원을 받냐, 90만 원을 받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직하고는 연관이 없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여하튼 150만 원이면 그래도 꽤 중한 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좀 감경사유, 이런 건 없었을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남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판결문을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죠. 이재명 대표 부인의 그 법적 대응, 아마 이런 부분은 이재명 대표, 남편인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 적어도 재판에 관한 한 정말 이골이 난 사람입니다. 하도 많이 재판을 받아봤고요. 그 과정에서 위증교사, 그다음에 발뺌, 이런 거, 그런 아주 재판의 기술은,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김혜경 씨 거를 막지를 못했다. 그 이유가 뭘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의 대응 실패다. 물론 이걸 인정한다고 해서 이게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이런 거 한번 보시죠. 판결문에 보면 이게 우선 제목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표가 될 만한 사람한테 대접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거 위반입니다. 2021년 8월 2일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당내 경선이 아주 한창인 시기죠. 이때 이 모임을 언제 만들었느냐? 그게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7월 중순쯤에 김혜경 씨가 이제 이재명 캠프에 있는 현역 중진 의원 부인, 이 사람을 한 사람 만납니다. 그것도 보나마나 경기도 법인카드로 계산했을 가능성이 높죠.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만나고 난 뒤에 자기 수행비서인 배소연 씨가 이 중진 의원 부인을 계속 연락을 해서 8월 2일 모임을 만듭니다. 그거는 안 봐도 이런 거겠죠. 사모님 8월 2일에 그 김혜경 여사를 누구한테 좀 소개시켜 주세요. 이 경선 때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 이렇게 돼서 만난 게 8월 2일 모임이라고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김혜경 씨가 이 중진 의원, 이재명 캠프에 있던 중진 의원의 배우자를 통해서 다른 전직 의원 배우자들을 소개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김혜경 씨가 초청한 자리죠. 그러니까 재판부도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 모임의 성격을 선거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였다. 그렇죠. 바로 그 목적 때문에 그 부인들을 만난 거죠. 그리고 거기에 쓰였던 돈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고요. 법인카드 공금입니다. 국민 세금입니다. 왜 자기 경선 때 경선 운동을 하는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쓸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공금 횡령입니다. 자, 그때 보면 배소연 씨가 조명현 7급 공무원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거 캠프 카드로는 김혜경 씨 식사만 결제하고 나머지 식대는 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해. 왜 그랬을까요? 선거 캠프 카드로 나머지 것까지 결제하면 그게 딱 떨어지는 기부행위가 되죠. 기부행위의 기록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로는 김혜경 씨 식사비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하면 나중에 김혜경 씨만 식사했어요. 이렇게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한 거였죠. 그런데 조명현 씨가 그걸 다 공개하는 바람에, 그리고 녹음하는 바람에 들통이 난 겁니다. 밥값이 총 13만 원이었는데요. 김혜경 씨 밥값이 26,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26,000원은 이재명 캠프 선거 캠프 카드로 쓴 거고요. 104,000원은 경기도청 법인카드, 국민 세금으로 충당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방어하려면
이 본질은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써서 10만 4천 원을 계산했다는 게 본질이 아닙니다. 이 본질은 김혜경 씨가 기부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이게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입니다. 그러면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기부행위가 아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췄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김칠준 변호사, 이제 김혜경 씨의 변호인은 어느 정도 그걸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후 변론 때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어도 김혜경 씨는 타인을 대접하거나 식대를 대신 결제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던 거 분명하다. 김혜경 씨는 당시 제보자가 이 자리에 와서 결제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당한 변론이지만 어쨌든 기부행위가 아니다. 그리고 그런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김혜경 씨는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계산을 누가 했는지 몰랐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납득이 되십니까? 적어도 그래도 기부행위를 부인하는 쪽으로 변론을 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어제 선고 직전에 페이스북 내용을 보면 이런 식입니다. 동네 건달도 가족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속설을 믿은 나의 상식과 달리 아내와 아이들이 공격 표적에 추가됐다. 정치 탄압 논리입니다. 반복적이고 집요한 장기간 먼지털이 끝에 아이들은 다행히 마수에서 벗어났지만 아내는 희생제물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로지 정치 탄압 논리입니다. 그게 기부행위가 아니다. 또는 경기도 법인카드를 뭐 사용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기부행위가 있었다는 건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먼지털이 그러니까 털어봤더니 기부행위가 있더라. 이거 아닌가요? 이렇게 대응해서 어떻게 무죄를 받겠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김혜경 씨도 김혜경 씨의 변론, 최후 변론 뭐 이런 부분은 아마 이제 남편이 코치를 했을 겁니다. 전혀 몰랐다는 식입니다. 결제한 사실도 몰랐고 경기도 법카가 사용된지도 몰랐다. 거기서 왜 경기도 법카가 나옵니까? 기부행위가 아니라는 것만 입증하면 되는데 왜 경기도 법카 얘기가 나왔을까? 남편인 이재명과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코치했겠죠. 경기도 법카 부분도 딱 잘라서 오리발레 밀어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만약에 이걸 이제 법원이 전혀 인정을 안 했는데 인정 안 할 수밖에 없죠. 김혜경 씨와 배소연 씨 말이 사실이라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김혜경 씨는 경선 때 이러이러한 걸 좀 해주세요 부탁을 하려고 사람을 초청해 놓고 식사를 하고 부탁을 하고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자기가 계산을 안 하고 그냥 도망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다. 이런 식의 대응 논리가 필부한테도 안 먹힐 것 같은데 판사 앞에서 이게 먹힐까요? 판결문에 보면요 묵인 뭐 이런 것 내지는 동조 승인 다 있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김혜경과 배소연 사이에 계산을 내가 밥을 먹으면 계산을 어떻게 해라 이런 거 없었다고 양쪽이 다 주장하는데 법원은 아니야. 김혜경 씨의 묵인이나 승인이 없이 이게 가능하지 않아. 상식. 그래서 제가 어저께 진실의 승리를 얘기한 겁니다. 진실이 어디에 있을까요? 묵인 승인하지 않으면 내지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김혜경 씨 이거 법인카드 들고 다니면서 계산 다 해줘. 승인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 아닌가요? 지금 김혜경의 주장을 보면 밥 먹고서 자기 도망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를 방어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되게 방어해야 되는데 저는 그 배경에 이재명 대표가 있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왜 그랬느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으로 불똥이 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방어를 너무 세게 하다 보니까 부인이 어찌 보면 그 희생제물이 됐다. 저는 뭐 제물이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만은. 왜냐하면 어차피 그렇게 방어 안 해도 기부행위 아니다 이렇게 방어해도 법원이 인정 안 할 겁니다. 아니
밥을 사줘놓고서 기부행위가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총체적으로 이재명 대표식의 방어가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거는 자기에 대해서 너무 세게 방어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인의 방어전선도 무너진 거다. 자, 그러면 이 방어전선을 왜 이렇게 세게 이재명 대표가 했을까? 뻔하죠. 이재명 대표는 지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소환 요구를 받고 있는데 안 나가고 뭉개고 있고요. 서면 조사하겠다 그러니까 그것도 답변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검찰이 곧 그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에 관해서 이재명 대표 조사 안 하고 기소할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몰랐다고 또 주장할 가능성이 있죠. 경기도 회계의 최종 책임자가 도지사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 집으로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소고기, 뭐 샌드위치, 뭐 이런 것들 해서 검찰 조사 결과 한 2천만 원 정도를 횡령한 걸로 보이는데 그 부분을 이제 모른다고 계속 오리발을 내밀거나 아니면 이제 그 일선 공무원, 결국 배소연, 조명연 이런 사람들의 뭐 어떤 잘못, 이걸로 이제 돌릴 텐데 지금 판사가 이렇게 판단했듯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로 방어를 해야 판사도 거기에 뭐 속든지 뭐 아니면 뭐 오판을 하겠죠? 그럴 것 같지 않죠. 그래서 어제 김혜경 씨의 만약에 김혜경 씨가 기부 행위를 인정을 하고 어차피 밥을 사준 건 사실이니까. 그러나 경기도 법인카드가 이용된지는 몰랐다. 뭐 요 정도까지만 얘기했으면 아마 기부 행위 인정 부분에 관해서 인정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양형의 참작, 감경사유가 됐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거짓말로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판결문에 보면 책임을 자기 비서한테 전가했다. 이게 가중사유가 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총체적으로 방어에 실패다. 근데 그 방어의 기본 얼개는 이재명 대표가 짰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거 곧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문제, 이게 업무상 배임입니다. 배임 혐의로 아마 기소가 될 겁니다. 이제 그 재판 또 받아야 되겠죠? 수원지법에서. 그 재판 결과는 뭐 이 결과를 보면 보나마나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그 무조건 잡아떼기 이런 것들이 한계에 부딪힌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